저 요즘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어떤 영상들 보다 보면 손석구 씨가 이렇게 나와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되게 비슷하다. 진짜 소리 지를 때도 느낌 비슷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동석구님께서 오늘 찾아오신 거고, 오늘 이야기는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이야기인지 얘기 안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동석구님께서 오늘 뭐 납치하신다니까 제가 또 시청자분들 거의 한 만 몇 명을 같이 예. 데리고 왔어요. 그거밖에 안 돼? 조금만 있어 보면 또 이제 또 많이 오르겠죠. 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2만 명을 어떻게 좀 만들어 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아이, 제가 까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동덕구마님 오늘 어떤 이야기다라고 얘기 안 하고 바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텐션 해주시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먼저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쭉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 뚜껑이 형 기억하시죠? 그죠? 뚜껑이. 예, 우리 머리가 없어 슬픈 우리 뚜껑이 형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영업을 잠깐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나이는 저보다 한참 많은데 제가 이 일을 겪으신 분 지금의 정확한 나이는 몰라서 지금부터 5년 전쯤 일이고 그 당시에 이분이 아마 한 40 초반이나 되셨을 거예요. 그때가 이분 나이가. 그때 당시에 이분은 영업을 하고 계셨고 가정은 없었어요. 그냥 혼자서 완전 인조이 라이프를 하시는 분이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주변엔 정말 많은 취미가 있습니다. 딱 보면은 뭐 농구, 축구, 뭐 골프 온갖 취미가 다 있는데 되게 마이너한 취미 중에 하나가 이 별자리를 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늘을 보는 거. 아, 망원경 이런 걸로. 아, 예, 뭐 그런 거. 근데 이쪽에 이분이 약간 좀 이제 심취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시작을 했다가 장비도 점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거랑은 좀 다르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북극성을 오늘 한번 보고 싶다. 그럼 물론 돌비님이야. 딱 별 하나 찍으면서 저게 북극성이야. 그러면은 저게 북극성이 되는 거지만 아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막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방위에 이 시간이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런 정보를 천문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서 보기에는 솔직히 어려워요. 이 학문이.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바다에서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하고 뭐 제 이야기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아무리 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즐기지 않더라도 이게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있단 말이에요. 전국구, 동호회죠 어떻게 보면. 그런 곳에서 정보를 교류를 하면서 알토란 같은 정보를 쏙쏙 해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 천문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그냥 망원경만 들여다보고 이런 게 아니래요. 지금은 줌을 땡겨서 촬영도 하고 이거를 영상화 해가지고 내가 집에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장비를 사야 되며 어떤 게 가성비가 좋고 이런 정보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은 가벼웠을지 몰라도 그 동호회를 접하고 정보를 얻고 본인이 지르기 시작하면서 수천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장비값이.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뭐 여성분이셨다고 하는데 얼굴도 본 적 없고 통화도 해본 적 없지만 넷상으로 대화를 나누고 많은 정보를 주신 그분을 순이라고 할게요. 순이. 순이라고 하시는 분이 진짜로 살신성인의 자세로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주시고 어떠한 제품이 좋다 알려주고 쫙 이렇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장비 업그레이드도 하고 되게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면 다 똑같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쏟아질 것 같은 별을 보면서 거기서 내가 찾는 별을 땡겨서도 보고 그다음에 뭐 성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고 막 이런 로망이 생긴대요. 네. 도심에선 볼 수가 없대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 순이라는 분한테 조언을 구한 거예요. 이게 어디가 좋겠습니까? 네. 좀 나도 제대로 한번 장비도 바꾼 김에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순이라는 분이 그러면은 자기가 장소를 하나 알려줄 테니까 가서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어디 장소를 알려줬대요. 네. 근데 이 장소 같은 경우에는 차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지는 알려줬고 그 다음은 이제 글로써 쭉 알려줘가지고
일단은 내비를 찍고 쭉 그 장소까지 이동을 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더래요, 길이. 막 길을 가는데 왜 여기까지밖에 안 알려줬냐 싶었더니 우리가 내비에 나오는 도로는 보통 일반적인 도로가 나오고 동네 같은 데서 뚫은 도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도로가 끊기고 동네 길이 좀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민가는 하나도 없고 진작에 뭐 민가 있던 건 진작에 지나갔고 아 여기 길이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산불 이런 거 났을 때 뭐 하는 그런 길인가 보다 하고 비포장길을 좀 들어갔대요. 산을 쭉 타고 올라가는 건데 비포장길이 조금 들어가다가 다시 포장길이 시작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길 기깔나게 뚫어놨네. 쭉 그 길을 따라서 산을 진짜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대요. 꼭대기 근방까지 올라가니까 길이 진짜 딱 끊기고 차 돌릴 만한 공간은 나오고 차를 한쪽에 딱 세워놓고 배낭에다가 장비들을 다 넣었대요. 장비 딱 배낭 메고 밤에 이걸 봐야 되니까 머리에다가 헤드랜턴 하나 딱 쓰고 자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순이라는 분이 알려준 대로 차를 대고 한쪽을 보니까 산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보이더래요, 길이. 이게 길이 나 있던 건 아니지만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다 싶은 길이 딱 보이길래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갔대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시간이 한 밤 10시 정도. 쭉 길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데 순이란 분이 뭐라고 말을 해주셨냐. 길을 따라서 한 30m, 50m 정도만 올라가면 옛날에 헬기장으로 쓰던 평평한 정상이 나온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산이라는 곳이 물론 이제 좋지만서도 위에 나무 잎사귀 같은 게 가리고 있으면 관측이 힘들어지는데 거기는 정상이 헬기장, 옛날에 헬기장을 썼던 곳이니까 뻥 뚫려 있대요, 정상이. 저 말만 들어봤을 때는 이 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지형이다 싶어서 이제 쭉 올라갔대요. 헤드랜턴 이제 켜고. 진짜로 뭐 말한 그대로 한 50m나 올라갔을까? 진짜로 이렇게 좀 탁 트인 곳이 나오더래요. 나무 완구로 없고 잡초만 좀 있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 진짜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 나더래요. 오. 쏟아질 것 같은 별이 보이더래요, 진짜. 내가 원하던 게 이거다, 진짜. 와, 머리맡에 이렇게 별이 많았구나. 살면서 몰랐다. 그래서 거기다가 막 이제 장비 세팅을 하고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핸드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방이 어디에 먼 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나 봐요. 핸드폰에 뭐 나침판에 본인이 이제 아는 지식 뭐 총 동원해가지고 본인이 보고 싶은 것들도 보고 뭣도 보고 이렇게 쭉 하나가 완전 정신이 팔린 거예요. 너무 즐거워가지고. 네. 문득 다시 이제 뭐 한참 보다가 핸드폰 시간을 확인을 했는데 이미 시간은 1시가 넘어서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내려가자. 피곤도 하고 내려가서 쉬자. 내가 다시 차에 가서 차를 타고 여기서 한 1시간 정도만 나가면 그래도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내 인터넷에서 봤으니까 그곳으로 이동을 하자. 네. 그래서 다시 배낭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랜턴 하나 켜가지고. 본인이 이제 딱 올라온 그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로만 다시 내려가서 한 30m, 50m 내려가면 본인 차가 있는 거예요, 이제. 뚜벅뚜벅뚜벅 막 이제 산길을 내려가는데 한 500m는 온 것 같더래요. 500m는 온 것 같은데 길도 없고 차도 없고 그냥 산 중인 거예요. 아 뭐야 내가 지금 내려오다가 길을 잊어버릴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닌데 이건 야 내가 좋게 몇백 미터는 지금 내가 더 걸어 내려왔는데 완전 길 잘못 잡았는데 그래서 옆쪽으로도 조금 가보고 좀 더 내려가보고 했는데 전혀 차나 길 근처도 안 보이더래요. 아무리 내가 방향을 잘못 잡고 내려왔기로서는 이러진 않는데 이게 쭉 돌면서 올라오는 길이어가지고 길은 무조건 보일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네. 조금만 더 내려가보자. 그래서 한 5분 10분 더 내려갔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50m 내려가는데 5분 10분이 걸리지는 않아요. 보통 5분 10분을 더 내려갔는데도 진짜 산중인 거예요. 아 다시 올라가자. 내려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을지 몰라도 정상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다시 오르막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정상이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내려가자 싶어가지고 이제 오르막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헤드랜턴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뭐 더듬더듬 하면서 쭉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무슨 느낌이냐. 본인이 내려온 거리에 2배를 넘게 올라간 것 같은데도 정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데 정상이 안 나오더래요.
그때부터 이제 슬슬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어떻게 하지? 내려가? 어딘 줄 알고 내려가? 올라가는 게 맞지. 정상으로 가야지. 근데 왜 정상이 왜 안 나와? 이건 아닌데? 다리의 힘은 점점 풀려가고 배낭까지 메고 있으니까.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내 위치나 한번 찍어보자. 핸드폰을 딱 꺼내서 보는데 일단은 핸드폰이 정상에 있을 때는 그나마 인터넷이 좀 터졌대요. 예. 근데 지금 산중에 있어서 그런가 인터넷이 안 터지더래요. 그러니까 그 안테나 한 칸이 뜨다 말다 긁더래요.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돌아버리겠다. 일단은 기운 내가지고 좀 더 올라가자. 그래서 또 계속 올라갔는데 뭔 이게 에베레스트도 아니고 산이 올라가도 정상이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 뭔가 내가 지금 길을 단단히 지금 내가 잘못 헤매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내려갈까? 막 어쩔까? 앉아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랜턴이 조금씩 연해지더래요. 라이트 불빛이. 이게 이제 싸구려 랜턴, 헤드랜턴을 차고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랜턴도 이제 곧 수명이 다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을 하더래요. 덜컥 진짜 겁이 많이 나더래요. 이때. 근데 이 와중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있는데 우리 빈 나무를 목탁처럼 두들기면은 이렇게 목탁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목탁 소리는 크고 우렁차지만 작은 걸 때린다고 했을 때 뭐 딸그닥 하는 나무 치는 소리가 어디선가 나더래요. 뭐지? 하고 이제 고개를 막 이렇게 좌우로 막 둘러보는데 일단 어두우니까 뭐가 보이진 않는데 저 멀리서 실루엣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사람의 형체가. 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점점 다가오는데 어르신이신데 흰색 개량 한복처럼 생긴 옷을 입고 계셨고 그분이 점점 다가오면서 뉘셔 하면서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되게 놀람도 있었지만 되게 안도감과 반가운 이 감정이 뒤섞인 그 상태로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이 시간에 산에서 불빛이 왔다 갔다 하길래 한번 올라와 봤다고. 아유 어르신 밑에 바로 마을이 있습니까? 아니 마을은 한참 가야 되고 나는 여기 산중에 오두막도 있어가지고 뭐 밭 같은 것도 좀 관리하고 하는데 아니 산중에서 불빛이 왔다 갔다 해서 간첩온 줄 알고 왔다고. 그래서 아 그게 아니고 쭉 설명을 드렸대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산중에서 내가 길을 잊어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 사람아 젊은 사람이 산중은 말이야 이렇게 함부로 밤에는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무서운 걸 알아야지 이 사람아. 그러니까 아유 어르신 너무 감사하고 혹시 죄송한데 도로 있어가지고 산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차를 세워놨는데 그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르신? 그러니까는 아 저 옆으로 조금만 가면은 뭐 그쪽은 가지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 어르신 이게 조금 어두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껄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산중에 살다 보면은 한밤에도 대낮같이 돌아다니니까 따라오시게나 그러면서 앞장 쓰시더래요. 그래서 살았다 진짜 살았다 하고 어르신 뒤를 쫄쫄쫄 따라가는데 헤드랜턴은 이제 마틴이가 갔더래요. 그럼 이제 헤드랜턴을 켜고 있었을 때는 랜턴이 비춘 곳만 눈이 들어왔는데 헤드랜턴이 딱 꺼지니까 나무들도 이제 보이고 좀 보이더래요. 시야가 산중이지만 아 헤드랜턴을 내가 켜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던 거구나. 오히려 랜턴을 끄니까 뭐가 좀 보이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 이제 뒷모습과 어르신 그 뒷발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터벅터벅 따라서 쭈르륵 걸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냥 한참 걸어가는데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본인이 별을 보기 위해서 왜 오늘 왔나가 생각이 든 거예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왜 오늘 왔나. 삭이라고 하세요. 삭. 보름달, 상현달이 있듯이 삭이라는 달이 있어요. 삭. 아, 삭. 달이 안 뜬 날이 삭이에요. 음력 1일. 오늘은 삭이에요. 삭. 달이 안 뜬 날. 불빛이 있으면 이상한 날. 근데 주변은 보름달이 뜬 것처럼 눈에 보이고 있었어요. 문득 그 생각이 드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주변이 밝지? 달이 안 뜬 날인데? 그래서 별이 많이 보이는 날인데 왜 이렇게 잘 보이지? 이상한데? 어라 하고 앞을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방금 전까지 어르신 이렇게 뒷발을 보면서 따라가다가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보고 앞을 딱 봤는데 어르신이 없더래요. 산중에서 홀렸나 싶더래요 진짜.
뭐지? 홀렸나? 하는데 그때서야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진짜 코앞에 있는 나무도 안 보일 정도로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더래요, 산속이. 일단 움직이는 거는 조금 무섭고 일단은 그 자리에 좀 주저앉았대요. 무서워서. 예. 다시 담배를 한 대 입에 물고 라이터로 불을 딱 붙이고 이제 핸드폰을 꺼낸 거예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119까지 전화를 해봤대요. 근데 전화가 연결이 아예 안 되더래요, 여기서. 아예 아무것도.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우리가 이런 음영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핸드폰 배터리가 엄청나게 더 빨리 단대요. 핸드폰이 배터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밝기가 제한이 돼요. 밝기조차 이제 제한이 될 정도로 핸드폰은 이미 배터리가 많이 닳아버렸고 뭐가 보이질 않으니까 내려갈 수도 없고 일단은 주저앉아가지고 핸드폰의 시계는 아직은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3시 반 정도를 가리키고 있더래요. 3시 반이면 길어야 3시간만 뻗시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3시간만 뻗시면은 해는 뜬다. 그러면 내가 섣불리 움직여 다치지 말고 앉아있자.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사람을 미치게 만든대요, 산중은. 온갖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의 상상을 자극하는데 정말 공포스럽게 짝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중에서. 이것들을 다 막 견디면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제 해가 뜨더래요. 주변이 조금씩 밝아지는데 와 진짜 막 벅차더래요, 가슴이. 살았다. 내려가자. 일단 아래로 내려가자. 한 2분 3분 내려갔을까? 저 능선 저 앞쪽으로 보니까는 마을은 아니고 오두막 같은 게 몇 개 지어진 게 보이더래요. 옆에 밭도 몇 개가 보이고. 살았다. 와 살았다. 막 글로 내려갔대요. 막 내려가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이 이른 막 동이 튼 시간에 거기서 뭘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하고 인사하니까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고 뒤를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 저 다름이 아니고 산에서 나 길 좀 하고 죽을 뻔했는데 아주머니 이거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줌마가 아이고 심장 떨어진 줄 알았다고. 뭔 소리냐고. 어디서 내려오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막 설명을 했대요. 어째 이래저래 해가지고 저 위에서 어르신 한 분 귀신도 봤다고 내가. 그랬더니 아줌마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귀신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혹시 여기 그 길 따라서 제가 받쳐놨는데 거기는 어디로 가야 되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아줌마가 거기는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길은 있어요. 그랬더니 요 길이 어딨어. 그냥 여기 사는 사람들이나 방향 잡고 가는 거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제가 다시 찾아가려면 아주머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줌마가 뭐 자기 차는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지 왜 나한테 물어?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줌마가 참말로 자 귀찮게 진짜. 이리 와요. 그러면 내가 저기 금방까지는 갈 테니까 내가 저기서 손 이렇게 알려주면 그쪽으로 쭉 가시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해가 이제 점점 밝아오니까 확실히 두려움은 많이 없어지고 아주머니를 따라서 이제 쭉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쭉 갔대요. 무슨 농사 짓고 계셨냐, 이 동네 여기 뭐 마을인 거냐. 그랬더니 뭐 밥 때문에 잠깐 노신 거고. 이거 여기서 주무셨어요?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걸어가는데 아줌마한테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작은 목탁 두들기는 소리가 걸을 때마다. 이 소리를 어저께 그 어르신이 왔을 때도 이 소리가 났단 말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똘비 입장에서는 갑자기 해는 떴지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줌마한테 아줌마 잠깐만요. 아주머니 걸을 때마다 나는 소리가 뭐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뭔 소리가 난다고 그래? 막 제자리에서 점프를 몇 번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 이거 빨리 나 일해야 돼. 빨리 자네 길 알려주고 갈라니까 빨리 오기나 해. 근데 똘비가 느낌이 너무 쎄하더래요. 내가 지금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그래가지고 자기 손으로 자기 볼따구로 탁 때렸더니 아프더래요. 꿈은 아니고 이거 뭐지? 느낌이 너무 쎄하고 무서운데? 아주머니 내가 분명히 들어서 그러는데 아줌마는 그 목탁 소리 이런 거 못 들었냐고. 작게 나는 목탁 소리. 그랬더니 갈 거요 말 거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시죠. 가시죠 하고 이제 뒤를 따라가면서 막 생각을 하는데 아줌마가 가는 길을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어저께 결국 본인이 어르신을 따라서 가는 방향으로 이 아줌마도 향해서 걸어가고 있더래요. 느낌 자체가. 산 능선이나 주변을 봐도 얼추 맞더래요. 그래갖고 아주머니 이 길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 맞아.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아 조금만 더 가면 나와. 아 그래요? 참 희한하네. 어저께 그 어르신이 알려준 길도 이 길이었는데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유 뭐 귀신이었다면서 뭐 귀신이 길을 알려준다고 그래. 그 무서운 말 좀 그만해. 나 혼자 돌아가는 길에 무서우니까 막 그러더래요. 네, 뭐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한 1분 정도 예. 1분 정도 더 딱 가는데 이제는 그 경사가 되게 가파른 지형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조금 난코스니까 여기만 지나면은 그 자네가 말한 차 아마 차도 보일 거야. 아 근데 잠깐만 쉬었다 가세. 그러면서 아줌마가 이제 능선에서 이렇게 쭈그러갖고 앉았대요. 그러니까 똘비도 이제 능선에 쭈그러갖고 이제 잠깐 앉아서 담배 한 대 피는데 아줌마가 아 청각 잠깐만 앉아있어. 나 소변 좀 놓고 올게. 그러면서 아줌마가 위쪽으로 올라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하고 이제 아주머니니까 소변 보러 가신다는데 그쪽을 보기에는 고개 돌려 보기에는 조금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주머니가 한참 푸시럭푸시럭 올라가시고 똘비가 혼자 앉아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아 참 살면서 저 별의별 경험을 다 한다 하고 이제 앉아있는데 아줌마가 다시 이제 내려온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조금만 더 쉬어. 이제 나도 한 1분만 쉬었다가 같이 이제 바로 이동하게. 그래가지고 고개 돌리고 예, 아주머니 예 하고 이제 앞을 이렇게 보고 그냥 이렇게 쉬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이제 내려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산이다 보니까 이제 그 낙엽 같은 거 많이 깔려있고 사고작 소리가 나면서 내려오는데 괜히 느낌이 세서 아줌마 발소리가 많이 가까워졌을 때 고개를 돌려서 뒤를 아줌마를 본 거예요. 아줌마가 어금니 꽉 깨물고 두 손을 앞으로 뻗고 본인을 뒤에서 밀려고 막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줌마를 보고 오 하는데 아줌마가 본인을 탁 밀더래요. 근데 여기가 경사가 되게 가파른 지형에서 하필이면 쉬고 있었단 말이죠. 아줌마가 쉬자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똘비가 밀려가지고 진짜로 한 번 구르기 시작하면 못 멈추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옆에 나무를 잡고 멈췄대요. 바로. 다행히. 딱 멈추고 아줌마를 보는데 아줌마가 눈빛이랑 표정이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갖고 아줌마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죽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진짜 어금니 깍 깨문 그 표정으로 다시 밀라고 막 달려들더래요. 아줌마가. 본인보다도 머리 하나 반 정도는 작은 아줌마였는데 너무 무섭게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아줌마를 잡고 밀치고 아줌마 다시 달라들고 아줌마가 이제는 옆에 있는 돌까지 집어들더래요. 이게 뭐 이유는 이제 똘비는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상황이 있는지 이해는 못 하겠는데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예. 본능이죠. 아줌마를 일단 있는 힘껏 밀치고 배낭을 벗었대요. 똘비가. 배낭을 벗고 그냥 막 산 아래쪽으로 뛰기 시작했대요. 미친 듯이. 막 뛰어서 내려가는데 아줌마가 살짝 쫓아오는 것 같더니 안 쫓아오더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추기엔 무섭고 주변에 혹시 아줌마가 있으면 아저씨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냥 막 산길을 계속 뛰어서 내려갔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길이 나오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민가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뛴 거예요. 그냥 무서우니까. 진짜로 막 뛰어 내려가가지고 이제 막 숨이 헐떡헐떡 차면은 주변을 막 둘러보다가 다시 걷고 쉬다 걷고 그렇게 막 가다가 보니까 얼마나 내려갔을까? 민가가 보이더래요. 되게 듬성 있는 민가인데 한 군데가 보이길래 가가지고 저기요 얘기를 하니까 뭐 아직 해가 안 져서 그런가 농사로 나가셨나 어쨌나 몰라도 뭐 인기척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문을 한번 열어봤더니 문은 열리더래요. 그냥 대문을 안 잠궈놨더래요. 현관문을. 배낭은 벗어났어도 주머니 핸드폰은 있으니까 아 들어가서 충전기 있으면 충전기 좀 꽂고 물 한 잔만 좀 제발 먹고 싶은데 아 이거 들어갔다 도둑으로 몰리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나 아 들어가진 말자. 들어갔다 괜히 법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 좀 기다리자. 그래가지고 집 앞에서 앉아가지고 기다리기엔 또 쩔려가지고 그 집 옆으로 돌아가가지고 담벼락 옆에 쭈글치 앉아갖고 가만히 있었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시골에서 타는 사륜 오토바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타고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래요. 나이가 좀 많으신.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니까 아저씨가 빤히 그냥 쳐다보더래요. 저 아저씨 다름이 아니고 혹시 제가 또 얘기를 또 구구절절하게 했대요. 요래저래 해가지고 제가 지금 뭐 몰골이 말이 아닌데 핸드폰 충전 조금만 하고 저 물 한 잔만 얻어먹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우리 집에 물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신 분의 생각이에요. 네. 진짜 시골 인심 좋다는 거 옛날 말이구나. 예. 딱 생각이 들더래요, 느낌이. 주머니를 이렇게 좀 뒤져보니까는 5,000원짜리 한 장하고 1,000원짜리 한 장 주머니에 들어있더래요. 그래가지고 6,000원을 꺼내가지고 그분한테 드렸대요. 저기 막걸리라도 이걸로 한 잔 하시라고. 저기 물 한 잔하고 저 핸드폰 충전만 좀 잠깐 하게 좀 도움 좀 주시라고. 막걸리 한 잔 하시고. 그랬더니 딱 돈 받았고 주머니에 넣더니 들어와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많이 씁쓸하다 씁쓸해 하면서 이제 따라 들어갔대요, 집으로. 그래가지고 핸드폰 충전기 꽂아놓고 물 한 잔 얻어 먹고 이제 충전기 꽂으니까 이제 전원 들어오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지? 하다가 그 매장에서 막둥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린 친구였는데 차를 진짜로 번개처럼 몰고 다니는 녀석이 한 명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둥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갖고 난데 저기 내가 지금 핸드폰으로 내 위치 전송 해줄라니까 여기로 좀만 널러 와라. 커브가 나오거들랑 속도를 줄이지 말고 드리프트로 돌아라. 제발 빨리 와라. 내가 너 원하는 밥 한 끼 사주마. 그리고 알았다고 끊고 그 어르신하고 막 얘기를 좀 했대요. 어저께 제가 저 위에서 이런저런 있었고 아줌마는 그 아줌마 뭐냐고 미친 아줌마라고. 내가 저 솔직히 어느 방향에서 내가 솔직히 내려왔난 잘 모르겠는데 이건 참 그 아줌마 사기술하고 이거 막 하면서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아이고 뭐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아이고 이 동네가 그런 동네는 아닌데 우리 동네는 아니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자네 한참 멀리서부터 왔다고. 네. 그래갖고 이 동네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진짜 막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동생 한참 어린 막내가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가 거리가 좀 있었대요. 딱 막내가 도착을 하니까는 이제 마음이 좀 놓이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막내가 바로 출발하자. 그래가지고 막내한테 가가지고 야 미안한데 10,000원짜리 있으면 하나만 주라. 10,000원짜리 빌려갖고 어르신한테 10,000원 더 드렸대요. 고맙다고. 왜냐면 물을 한 2-3잔 더 얻어먹었대요, 그 이후로도. 10,000원짜리 한 잔 더 드리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고 막내 차를 타고 이제 본인 지역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거를 신고를 하고 나발이고 이것도 성립하기가 힘든 게 위치를 알아야 뭘 말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똘비 머릿속에는 일단은 그 아줌마에 대한 것도 컸지만 내 장비 내 가방 속에 배낭 속에 있었던 그 장비가 그게 얼마어치야 이게 이제 머릿속에 막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차는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차는 찾으러 가야 되니까 또 이동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날은 편히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 좀 잠깐 보고 막둥이한테 얘기하기는 조금 뭐하고 해가지고 평상시에 알고 지내던 형님이 한 분 계셨대요. 네. 이 형님을 왜 컨택을 했냐면 일반인들 중에서도 뭐 버섯 캐러 다니시고 산도라지 캐러 다니시고 이거 취미생활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형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 형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형님 저 산 좀 깊은 데로 갈 건데 형님이 그래도 산 좀 타봤으니까 나랑 좀 같이 한번 가십시다.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자. 가가지고 그러면 뭐 오랜만에 산행이나 한번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님 차를 타고 본인 차 있는 데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본인 차는 그 자리 그대로 잘 있더래요. 아이고 살았다. 형님 여기로 50m만 올라가면은 완전 정상 헬기장이거든요, 형님. 한번 그쪽부터 한번 볼래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똘비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래 한번 가자 해놓고서 이제 몽당구 혹시 모르니까 지팡이로 쓸 겸 겸사겸사 산행 다니시는 분은 이렇게 두꺼운 나무처럼 지팡이를 만들어 놓은 걸 또 트렁크에 싣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이제 손에 하나 들고 이제 조금 올라가니까는 어저께 본인이 별 보고 놀았던 그 공터 나오고 정상. 이쪽에는 뭐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형님 내가 지금 우리가 이쪽 방향에서 올라왔잖아요, 형님. 내가 지금 분명히 어저께도 이쪽 방향을 내려갔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려가도 차가 안 나오는 거야. 지금은 이제 해가 중천이니까 다시 그쪽으로 걸어갔는데
차 보여요? 얼마나 가까우면 저 멀리.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니까는 그 형님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더니 야, 너 저쪽 방향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그쪽 방향을 보니까 거기가 잡초가 좀 무성했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내려가는 방향에서 한 45도 다른 쪽 방향으로 풀들이 좀 이렇게 밟혀 있는 흔적이 보이더래요. 내가 저 방향으로 내려갔다고? 내가 삐꾸가 아닌 이상 내가 그러진 않았을 건데. 근데 어찌됐건 사람이 뭐 흔적이 있으니까 그 형님 따라서 그 방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솔직히 무섭진 않았대요. 내려가면서 이렇게 쭉 보는데 본인이 한참 이제 내려왔긴 했어도 밤에 내려오니까 느렸을 거 아니냐고요. 한참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는 이쪽 방향이 맞는 것도 같고 산세가. 근데 이제 산행을 많이 하셨던 형님은 야, 여기 산 진짜 깊다고. 지금 바로 옆까지 지금 차 타고 올라와서 내가 못 느꼈는데 여기 정말 산 깊다. 첩첩산 중이다. 여기 장난 아니다. 이런 데가 있는지 나도 몰랐네. 막 그러시는 거여서 일단은 한번 찾아보자고. 내 거 배낭만 좀 찾아보자고. 막 둘이 내려갔대요. 근데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참 내려갔다고 해도 산행을 많이 해서 그런가 차 있는 곳까지는 찾아가는 건 일이 아니니까 걱정 말아라. 둘이서 한참 내려가면서 막 가방을 찾고 뭐 하면서 내려가는데 배낭을 찾은 거예요. 배낭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저 멀리 이제 본인 배낭이 조금 원색 계열이었는데 형광색 같은 형광색 이런 그런 거여서 저기 있다 해가지고 둘이서 그 산 중에서 용케 찾아가지고 가는데 이게 배낭을 용케 찾은 게 아니고 배낭이 눈에 띄는 곳에 딱 있더래요. 가봤더니 거기가 어느 곳이었냐면은 아줌마랑 똘비랑 쭈그려 앉아갖고 잠깐 쉬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옆으로 좀 돌아야 되는데 도는 쪽을 봤더니 거기는 그냥 낭떠러지더래요. 길이 애초에 없던 길이에요. 거기는. 그쪽을 이제 보고 이분도 그쪽이 눈에 들어오니까 산행을 하셨던 분도 훑다 보니까는 거기에 형광색 배낭이 보여가지고 찾은 거고 가서 이제 배낭을 찾아가지고 안에 내용물을 확인해보니까 내용물은 다행히 그대로 잘 있고 찾았다 하면서 이제 똘비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그 흰색 옷 입으신 어르신도 이쪽 방향으로 자꾸 날 데리고 왔고 아줌마도 그렇고 그 아줌마도 그러면 혹시 귀신인가? 아닌데 귀신이 사람을 밀 리는 없잖아. 그래서 형님 지금부터는 조금 무서운데 형님 지금 이 방향 반대 방향으로 쭉 가면은 그 아줌마 있는 그 오두막 같은데 거기 나오거든 형님. 근처 가서 한번 보실래요? 형님이 그러자. 그래가지고 한 가봤대요. 거기까지 갈 생각은 아니었고 멀리서 보기만 하려고. 네. 막 똘비가 뭐 이런 생각을 했대. 내가 홀린 거면은 그 자리에 가면은 뭐 오두막이 없어야 되고 오두막이 있더라도 완전 쓰러진 이런 오두막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본인이 봤던 그 오두막이 맞더래요. 사람이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오두막. 근데 아무리 옆에 형님이 있다고 해도 다시 거기에 가가지고 아줌마 나와봐 할 용이 안 나더래요. 위치는 알았으니까 오케이 됐다. 여기는 내가 뭐 가서 신고를 하든 아니면은 뭐 내가 몰래 밤에 와가지고 불을 질러버리든 너희 내가 위치는 알았다 하고 형님 일단은 돌아가시죠. 그래갖고 형님하고 이제 다시 형님이 이제 확실히 산행을 하셔서 그런가 길을 잘 알더래요. 그래서 차 있는 데까지 돌아가서 형님은 형님 차 타고 가고 똘비는 똘비 차 타고 이제 본인 지역으로 돌아온 거예요. 장비도 찾았고 이제 모든 게 이제 원상태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하든 하자. 오늘은 늦었으니까 좀 쉬고. 왜 그러냐면 이제 위험하긴 했어도 이제 일이 일단락이 됐잖아요. 현재 혼자 이제 저녁에 누워가지고 딱 잠을 청하고 이제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서 그 작은 목탁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실 쪽에서 걷는 소리가 나더래요. 자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경기를 일으키면서 일어났대요. 불떡 일어나가지고 누구야! 하고 그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탁 소리가 다 안 나더래요. 그래갖고 일단은 본인 방에 주워들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 유리컵 옆에 놓은 거 유리컵 하나 손에 주워 들고 방문을 열고 거실 불을 켜고 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내가 진짜 무서웠긴 무서웠나 보다. 와, 꿈꿨나 보다. 헛소리가 들리네. 아이고, 야, 이거 닭살 돋았다, 닭살. 와, 하고 다시 불 끄고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또 얼마나 잤을까? 또 그 소리가 나더래요. 일어나가지고 이번 욕을 막 했대요. 와, 이번 발 막 하면서 다시 이제 컵 손에 쥐고 문 열고
죽여버린다 하면서 불을 켰는데 또 아무것도 없더래요. 야, 이건 잘못 들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계를 봤더니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있으면은 6시니까 한 4시 반 5시 됐더래요. 그래서 잠자긴 글른 것 같고 그럼 컴퓨터나 좀 하다 출근하자. 그래가지고 불 다 켜놓고 컴퓨터 켜고 조금 놀다가 순이라는 분 있잖아요. 순이라는 분한테 쪽지를 남긴 거예요. 알려주신 곳 가서 너무 즐겁게 잘 봤는데 와, 나 거기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지금 뭐 목탁 소리까지 나가지고 나 진짜 너무 무섭다고, 산중에는 진짜 아무나 가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쪽지 하나 남겨두고, 다른 이제 뭐 이렇게 관측하는 거 자료들도 좀 보고 하다 보니까 동이 트고 출근을 해가지고 간밤에 있었던 일을 또 이제 영업사원들이 아침에 회의 끝나면은 담배 피면서 수다 떨면서 논단 말이에요. 또 다다다다 수다 떨고 있는데 간밤에 또 똘비는 있었던 일을 또 신나게 얘기를 할 거 아니냐고요. 네. 나 무서워 뒤진 줄 알았다 진짜. 그 작은 목탁 소리 들리는데 와, 막 소름 돋더라 하면서 막 얘기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자기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선배 하나가 야, 너 그거 산귀신 붙은 거 아니냐고. 형님은 또 왜 그러시냐고, 무섭게. 뭐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 일단락 찍고 내려온 사람한테. 그랬더니 야 임마, 너 그런 거 쉽게 생각하지 마로. 옛날부터 시골에서 어른들이 산귀신 붙으면 뒤진다고 그랬어. 하다못해 가가지고 당집이라도 가가지고 뭐라 붙었나 한번 봐달라고 그래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듣고 보니까 또 나쁠 건 없는 것 같고 괜히 또 무섭고 하니까 여기 뭐 아시는 데 있어? 그랬더니 그 뭐 무당 몇 명한테 내가 차를 좀 팔았지. 근데 그 무당이 뭐 진짜 무당인지 나도 몰라.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그것이 중요하겠어요 형님. 그래도 뭐 깃발 걸어놓고 장사하면 뭐라도 보겠지. 좀 하나 소개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는 있어봐라 하더니 전화를 몇 군데다 돌리더래요. 그러더니 야, 점심 먹고 한 2시 정도에 그 오란다. 내 위치는 알려줄라니까 전화번호랑 가봐.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형님. 해가지고 2시 정도에 이제 갔대요. 그걸로 알려준 당집으로. 당집에 가가지고 보니까는 여성분이셨는데 나이는 이제 본인하고 얼추 비슷해 보이는 그런 여성분이셨대요. 되게 살집이 많으셔갖고. 우리가 또 당집이라는 곳이 참 신기하게 뭐 믿든 안 믿든 간에 들어가면 조금 사람이 숙연해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막 옆에 재단도 있고. 예. 그러니까 또 괜히 이제 고개 좀 살짝 숙이면서 아이고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저께 뭐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뭐 그 형님 아시죠? 영업사원 차 구매하셨던 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똘비라고 하는데요. 그 형님이 산귀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조금 잘려서 한번 와봤어요.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아니 뭐 귀신 같은 거 뭐 그런 산귀신 붙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올해 운세나 뭐나 한번 이제 물어보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야겠다. 그래도 뭐 찐인지 짭인지 몰라도 무당이 아니라고 하니까 마음이 살짝 놓이더랍니다. 네. 그 무당한테 사주나 좀 이제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당이 그 얘기나 좀 더 자세히 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더 상세히 얘기를 했대요. 근데 다른 얘기는 쭉 듣다가 배낭을 찾았을 당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이렇게 절벽이었고 배낭을 거기서 찾았는데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절벽 옆에 뭐 다른 건 없었냐고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기억을 막 더듬었대요. 제가 절벽 끝까지는 안 가봤는데 굳이 그게 뭐 인공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만든 뭔가 죄를 지낼 만한 뭐 그런 게 갑자기 좀 뜬금없이 있긴 했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터가 이게 보통 터는 아닌 것 같은데 무당이 막 갸우뚱갸우뚱 뭐 혼자서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똘비는 속으로 생각을 했죠. 또 시나리오 쓰고 있구나 무당이. 이때구나 싶지? 내가 호구나 지금 굴러 들어왔지? 막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똘비가. 그 무당이 거기 어딘지 나 위치 한 번만 좀 알려줄 수 있겠냐고. 거기가요 말로는 위치 설명이 조금 힘들어요.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랬더니 무당이 그러면 내가 경비는 될라니까 한 번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요. 무당이. 똘비가 머릿속으로 이것 봐라 나 공사 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네. 본인이 경비를 대겠다니 뭐 이게 큰 그림 그리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도 찜찜하니까 그러면 뭐 저야 시간이 많은 사람이니까 뭐 선생님이 시간 정하시라고. 그러니까는 무당이 그러면은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일 가자. 내일 아침 9시까지 여기로 와라. 알았다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 산행하시는 형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왜냐면 똘비도 거기를 바로 찾아갈 자신이 없었대요. 형님, 저 죄송한데 형님 내일 바빠요? 이래저래 해갖고 뭐 당직까지 왔는데 무당이 자기가 경비까지 내겠다고 본다고 하는데 한 번만 가봅시다. 나 간밤에 목삭 소리 들려갖고 나 뒤져버린 줄 알았어. 그랬더니 형님이 네가 그렇다 그러면 또 뭐 대신 뭐 술은 한 잔 네가 사겠지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형님 내가 술만 사겠냐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어벤져스가 이제 출동을 한 거예요. 무당 하나 산행하시는 분 하나 해갖고 막상 무당을 옆에서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아무 말 없더래요. 그래서 뻘쭘한 상황에서 이제 이빨 좀 살짝 털다 보니까 이제 거기 도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정상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쭉 가는데 무당이 그냥 두리번 하면서 잘 따라오시더래요. 산세가 좀 험한데도. 그러면서 이제 가방을 찾은 곳 근방까지 가면서 제가 혹시나 해서 말한 데가 저기라고. 저기 보시면 절벽 옆으로 해가지고 저게 마치 생긴 게 저기다가 술 한 잔 올려놓고 과일 좀 올려놓으면 꼭 절할 만하게 생기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무당이 그러더니 그쪽으로 막 걸어가더래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거 그냥 있는 거 아니다고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왜요? 그러니까 무당이 일단은 우리 돌아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말해봐요. 뭔 말인데요? 그러니까 무당이 일단 돌아가자. 그냥 돌아가서 차에서 얘기하자. 막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돌아서 다시 이제 정상을 찍고 이제 다시 내려가는데 이제 정상 찍고 내려갈 때쯤 차가 보이니까 무당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는 도인이 돛 닦던 자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저기가요? 그랬더니 저기 음식을 올려놓은 자리가 아니고 저기 사람이 앉는 자리라고. 저기 앉아서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무속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또 완전 다른 사람들이라고 저쪽은. 저쪽은 안 건드는 게 좋다고. 근데 사람을 해야 할 건덕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혹시나 해가지고 봤는데 나는 기도터인가 해서 와본 거거든. 솔직히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기도터가 이게 기가 세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잘못 있으면은 뭐 헛것도 보이고 많이 눌린대요. 기가 눌려서. 근데 무당분들은 오히려 그런 터를 본인이 기가 막힌 터를 찾으면은 거기서 신발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가보자고 한 거예요. 거기를. 근데 와서 봤더니 여기는 기도터로 쓸 수 있는 곳이 아니더래요. 근데 저기는 확실히 그냥 있는 건 아니다. 저거는 뭔가 고인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무당이 해주는 얘기가 여기서 제일 가까운 마을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지도를 좀 봐야겠죠? 하고 이제 지도를 막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이나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당이 가보자고. 근데 한참 가야죠. 거기서는. 한참 가가지고 이제 마을 쪽 내려오니까 무당이 내려가지고 네가 좀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라고 마을 사람들한테 저 산이 뭐 하는 산인가 한번 물어보라고. 나도 궁금하다고. 그래가지고 똘비도 이제 그쯤 얘기를 들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어딨나 봤더니 보통 어르신들은 이제 농사일 마치고 중간에 점심 식사 하시러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들은 경로당 같은 데 모여 계시는 말이에요. 마을 경로당. 거기 가가지고 인사하고 이제 물어봤대요. 어르신 저기 보이는 저 앞에 저 산 하나 있잖아요. 저 봉우리. 저 산이 저게 뭐 하는 산이에요? 물어보니까 어른들은 저 산이 산이지?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저런 일을 좀 겪었어요. 근데 저 산이 보통 산이 아니란 말을 들어서 한번 어르신한테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그때 어르신이 몰라. 저건 그냥 산이야. 그래 버리더래요. 어르신 아무튼 뭐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조만간에 휘발유 하나 받아서 올라가든가 탱크로 밀어버리든가 내가 거기 싹 밀어버릴 거라고. 진짜 나 이렇게 못 산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르신이 야 이놈시다! 하고 막 화를 내시더래요. 그럼 막 입에 담지도 말으라고. 어르신이 왜 화를 내셔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저 산은 가는 곳이 아니라고. 왜요? 옛날부터 나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저 산은 절대 가지 말라고 했다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 말 좀 한번 해주셔요. 얘기를 하니까 저 산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 산다고. 항상 저 산에 들어가면은 나오는 사람 내가 꼴을 못 봤다고. 저기는 꼬박꼬박 사람이 하나씩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오는 사람도 못 보고 시체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산이라고. 사람은 없어지는데 시체가 안 나오는 산이라고. 저기는 가는 거 아니라고. 그치?
아니 어르신 저기 사람 오두막에서 살던데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줌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 산에서 혹시 사람 만나거들랑 그 사람들하고는 100m 밖에서만 보여도 도망가야 되는 거라고. 저 산은 가는 거 아니라고 어르신이 갖고. 저기가 정확하게 뭐 하는데요 어르신. 막 이렇게 물었대요. 이 어르신 저 어르신 옆에 어르신 막 물었더니 어떤 어르신 하나가 저기가 옛날에 큰 도인이 돛 닦으셨던 곳이고 도인이 성불하셨던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분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저기에 있는 건 안다. 근데 저기 저 산은 진짜로 내가 어려서부터 나도 내가 몇 명을 봤다. 저 산 들어가서 못 나온 사람들을. 근데 찾지를 못한다고. 저 산은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자네는 어떻게 알고 도대체 저 산을 들어갔냐고. 저기 위에 길라 있고 뭐 저 위에 뭐 헬기장 그거 왜 없어진가 생각해보라고. 아 그러냐고. 알았다고. 생각을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생각을 쭉 해보니까 일단 모든 시발점이 순이란 말이에요. 순이. 아 순이는 저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일단은 핸드폰을 켜가지고 그 쪽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순이한테 답장이 와 있더래요. 그거 처음 밤에 이렇게 산행해 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헛것 보고 아마 무서우셨을 거라고. 길 잊어먹었을 거고. 내가 그 생각까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다음 삭 때 저랑 함께 가시죠. 거기를. 이렇게 답장이 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답장을 했어요.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시라고.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 산이라고. 내가 그 옆에 마을 어르신들한테도 다 물어봤더니 그 사람 들어가면 못 나온 산이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답장이 또 온 거예요. 그 얘기해준 어르신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답장이 왔대요. 이걸 보는데 무섭더래요. 이 얘기를 해준 어르신 이름을 왜 물어봐. 그러게. 그래가지고 어르신 이름은 제가 모르죠. 그랬더니 혹시 어떻게 생긴 어르신이 그런 말을 하던가요? 이렇게 또 답장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도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어디에 가면은 그 어르신들 모여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너무 무섭더래요. 진짜 이거 쪽지를 보는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쪽지를 씹었대요. 그랬더니 쪽지가 계속 날라오더래요. 똘비씨 누가 그랬냐고요. 누구냐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고. 무서워가지고 일단은 그냥 쪽지 차단. 딱 나갔대요. 그냥. 그리고 이게 차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니까 뭐 무당한테도 얘기를 하고 산행하는 형님한테도 막 얘기하는데 형님도 그 순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이거 보통 사람 아닌 것 같다고. 네가 애초에 저 산 간 게 별 보러 간 게 아닌 것 같다고. 예. 그러니까는 그 무당이 한참 뭐 생각을 하더니 저기 너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저기 들어가서 나온 사람 없고 시체 발견된 적 없다고 하지 않냐고. 이런 경우가 딱 그거래요. 인신공양. 뭔가를 공양을 할 때는 이렇게 시체가 안 나온대요. 너 아무래도 뭔가 지금 그쪽 일에 관련된 것 같고 너 이거 그냥 일 키우지 말라고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요. 네가 뭐 아는 친구, 동생, 형님들 데리고 가가지고 저기를 때려 부술 생각도 하지 말고 어디다가 신고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네 가슴에 묻고 살고 저쪽 근방은 가지 말라고. 그리고 밤에 산 다니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가슴에 묻고 넘긴 일이 하나 있어서 이제 들고 와봤는데 이제 이 이야기의 키워드를 제가 돌비님께 보고 말씀드릴 때 이게 이제 빛공의 금지구역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빛공의 금지구역. 예. 이게 빛이 없는 지역인데 왜 금지구역이냐면은 저기에는 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이 하나 살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빛공의 금지구역인 거예요. 거기는. 빛공의 청정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빛공의 금지구역이었어요. 거기가. 예. 그래서 주워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뚜껑 형님 통해서 한번 듣게 된 얘기 가져와 봤습니다. 주워 들었다기에는 너무 섬뜩하고 레전드 이야기인데. 오늘 동네 꼬마님 우리 또 동석구님 너무 이야기를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어떻게 이런 귀신 장르까지 섭렵을 해버리셨으니 아우 참. 아유 감사합니다. 네, 생태계가 감사합니다. 파괴가 됐네요 드디어. 아주 현실 공포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아, 네 현실 공포도 좋고 귀신 이야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냥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면 그냥 다 무서운 거고 다
다 섬뜩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동네꼬마님께서 정말 또 귀신 이야기들도 많이 또 들려주실 거고, 사람이 무서운 또 현실 공포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빛공의 금지구역에 관련된 어느 산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멘토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멘토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오셨겠지만 기억에 남는 그런 미스테리하면서 기묘하면서 섬뜩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오늘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이거 목소리가 되게 미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멘토님께서 이렇게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삼촌이랑 겪었던 이야기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길이가 될지 몰라서 한 3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삼촌과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멘토예요.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인간 외에 다른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이제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몇 가지를 겪어왔었는데, 무서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성장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살면서 제가 처음으로 다른 존재에 대해 겪었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저의 시점으로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삼촌은 이제 화물 트럭 운전수이시고, 커다란 트럭 같은 경우는 보통 뒤에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저만의 공간을 가지는 걸 좋아해서 그 공간에서 놀고 자고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공간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삼촌이 이제 일하러 가는 걸 알게 되면서 같이 가겠다고 졸랐던 적이 있어요. 삼촌 일 가시는 데를? 네, 그 공간에서 놀고 싶어가지고 네. 졸랐었는데, 다음 날이 주말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 쉬는 날이어가지고 삼촌이 저희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허락을 받고 저는 이제 굉장히 신나는 마음으로 따라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이제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긴 시간 운전을 하면서 이동했던 지루한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삼촌이 이제 업무를 다 보고 나니까 엄청 캄캄한 밤이 됐었어요. 네. 이제 캄캄한 밤이 돼서 집으로 올라오는 길을 출발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운전을 했을까? 제가 좀 졸린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이제 졸리다고 자고 가자 찡찡거리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삼촌도 마침 졸리셨었나 봐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자고 가자고 저한테 말씀을 했었고,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커다란 절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트럭을 세울 만한 갓길이 있어서 트럭을 세우고 쉬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공터라고 해도 될 만큼 컸던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 차를 세우고 나서 자려고 삼촌이랑 운전석 뒤에 공간에 가서 누웠어요. 막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갓길 옆에 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절에서 스님이 한 분 나오셔서 문을 똑똑하고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삼촌이 나가셔서 이제 스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엄청 길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막 길게 얘기를 하다가 삼촌이 얘기 다 끝났는지 스님이랑 꾸벅 인사를 하고 다시 차로 들어와가지고 저랑 다시 이런저런 이제 장난을 치다가 같이 잠이 들게 되었는데, 얼마 안 잤던 것 같아요. 얼마 안 잤는데 갑자기 삼촌이 저를 막 깨우더라고요, 흔들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를 쓱 들어가고 보조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해주더니 급하게 다시 집으로 출발을 했고, 그렇게 이제 별 탈 없이 저희는 집에 도착을 했고, 그냥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 이후에 제가 성인이 돼가지고 삼촌한테 어릴 때 막 삼촌 운전하는 거 따라가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었냐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늘어놓다가 이때 기억이 나가지고 삼촌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삼촌 표정이 갑자기 굳으시면서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삼촌의 시점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삼촌이 사실 그날 출발할 때 몸이 너무 안 좋았대요.
몸에 자꾸 열도 나는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식은땀도 좀 나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카가 신나서 막 좋아하니까 그 기대를 꺾고 싶지 않으셔가지고 약을 일찌감치 챙겨 드시고 저를 태워서 이제 출발을 하셨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이제 약을 조금 일찍 드셔서 그런가 운전하는데 졸음이 쏟아지고 나 꿈뻑꿈뻑 졸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졸음운전을 할 정도로 졸렸대요. 근데 이제 저랑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출발을 한 거지만 어쨌든 삼촌은 업무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끝냈고 굉장히 늦은 밤이 된 거죠. 앞에서 이제 말한 대로 차를 갓길에 세울 때까지는 제 기억이랑 동일했어요. 굉장히 큰 절이 있었고 그쪽으로 가서 차를 세웠대요. 차를 대고 나니까 굉장히 인자한 표정의 스님이 웃으면서 차 쪽으로 다가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삼촌이 나가자마자 스님께서 삼촌한테 했던 말이 애도 있는 것 같은데 절 안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차를 데리고 한숨 자고 가라 그러셨는데, 삼촌이 그거는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고 저희는 여기가 편합니다 라고 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10분 이상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결국 스님이 포기를 하시고 알겠다 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들어와서 저랑 다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웠는데 정말 진이 다 빠졌대요, 그 하루가. 왜요? 그냥 이제 약도 먹었고 피곤하고 그냥 그 스님하고 신랑이라 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스르륵 잠이 들었고 자다가 보니까 주변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게 되셨는데 차들이 이제 클락션을 그렇게 울리면서 진화를 가더래요. 그 소리에 깨신 거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에서 깨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서 기지개를 펴면서 주변을 살펴봤는데, 보통 조수덕 쪽에 건물이든 인도든 있잖아요. 그쪽이 절이 있던 자리가 절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산 중턱에 가드레일이 있고 그 가드레일 너머로 바로 경사진 낭떠러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로는 이제 갓길 같은 건 없고 왕복 2차선 도로의 길이었는데 저희가 큰 트럭으로 그 길을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막고 자고 있었던 거죠. 삼촌이 이제 그걸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식은땀이 막 나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일단 빨리 여기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나가지고 그냥 저를 막 깨워가지고 태우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 잠이 들었는데 삼촌이 꿈을 꿨는데 아무것도 없는 끝없는 잔디밭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쪽에서 웬 남자가 삼촌 쪽으로 터벅터벅 하면서 걸어오더니 삼촌 앞에 뒷짐을 지고 서서는 삼촌 얼굴에다가 얼굴을 쓱 들이밀고 아쉽네, 고집이 조금만 덜 했더라면 이러면서 씩 웃는데 그 미소가 스님의 미소랑 똑같았대요. 근데 이제 그 미소가 너무 그렇게 소름 끼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해를 입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만약 그때 스님이 들어오라고 해서 차를 몰고 절로 들어갔으면 저희는 그 경사진 산길로 그대로 굴러 떨어졌을 거라고 삼촌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는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러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저는 몰랐지만 이게 제가 삼촌이랑 겪은 다른 존재에 대한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그 스님 말 따라서 홀려서 만약에 거기다를 차를 댄다고 하면서 움직였으면 진짜 두 분 다 안 계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가드레일 치고 내려갔을 것 같아요. 네. 조심해야 돼. 이게 도로에서 잘 때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네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귀신들이 가끔씩 도로에서 홀릴 때가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도 조금 소름이 끼치는데. 네, 그러면 일단 멘토님은 첫 번째 삼촌이랑 이런 식으로 겪었겠지만 또 직접 보시거나 겪은 것도 있겠네요. 네, 그 이후로는 제가 정말 별탈 없이 잘 살고 있다가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교회를 다녀요. 지금도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고,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신앙이랑 관련이 있고 개인적인 종교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다른 이유 없어요. 그죠? 네네. 그냥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릴 때 교회 다닌 분들은 아시겠지만 헌금하라고 몇천 원 주면 교회 안 가고 그걸로 PC방 가고 시간 맞춰 집에 들어가고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도 다니는 척만 하는. 네.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부로 올라가면서 새로운 선생님이 이제 제 고등부 담임 선생님이 되셨는데 그 해 여름에 교회 수련회가 열렸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안 갈 생각이었고 당연히 안 가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담당 선생님께서 수련회 바로 전주에 저한테 회비는 내가 냈으니까 다음 주에 수련회 다녀와 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는 반항심이 크게 발에 있었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어른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고분고분 수련회를 가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걸 가면 첫날 밤에 기도회를 해요. 기도회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기도에 조금 더 비중을 둔 예배를 드리는 건데 어김없이 그날도 기도회가 시작이 됐고 저는 기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또 막 기도하면서 울고불고 질질 짜겠지 하면서 삐뚤어진 생각을 막 혼자서 중얼중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척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신다고 제 머리에 손을 딱 얹으시더라고요. 근데 손을 딱 얹으셨는데 이제 정말 머리부터 몸이 너무 뜨겁고 갑자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아까부터 가지고 있던 제 반항심 같은 그런 게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작아 보이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눈물이 나면서 뜨거운 기도를 하고 기도회를 마무리를 지었어요. 사실 저는 이것도 되게 저한테 신기한 경험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많이 누그러든 제가 부정적인 모습이 싹 사라지고 교회 형 누나 친구들이랑 예배당에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마피아같이 막 이런저런 게임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이제 새벽쯤이 되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다 같이 예배당에서 누워서 자라 그러셔가지고 저희는 좋죠. 그래서 누워가지고 막 떠들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제가 장기가 조금 밝아가지고 정말 잘 깨거든요. 근데 그날도 너무 시끄러워갖고 눈은 감고 있는데 잠에서 깨는 거 있잖아요. 그냥 잠에서 깼는데 진짜 너무 시장통 마냥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그렇게 나길래 벌써 아침인가? 다들 일어났나? 네. 하면서 앉아갖고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봤는데 캄캄한 예배당에 저 혼자 일어나서 앉아있고 저랑 같이 놀다 잠든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됐는데 누워가지고 앉아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눈은 감고 있는데 입만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면서 막 소곤소곤하는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운 거였어요. 예. 진짜 눈은 감고 입만 중얼거리는데 진짜 쉬지도 않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저는 진짜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당 문을 막 치고 열고 도망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당 문 바로 앞에 목사실이 있는데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뛰어나가니까 목사님이 목사실에서 나오셔가지고 저를 붙들고 무슨 일이 있냐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제가 겪은 걸 말씀을 드리니까 네. 꼭 안아주면서 너 괜찮아 같이 가보자 이러고서 손을 잡고 다시 예배당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 조금 목사님이 조금 야속한데 저를 다시 그곳으로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예. 정말 주여.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귀신같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예배당이. 예. 그러고서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밥 아무 일 없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끌어안아주면서 토닥토닥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놀랐어요. 왜냐면 저를 안아주시는데 제가 그 예배당 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어깨 너머로 보인 광경이 제가 자던 방향으로 일제히 고개를 돌리고 이제 누워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고개를 그쪽으로 돌리고 누워있더라고요. 말만 안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걸 보고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어요. 지금도 좀 많이 떨리네요, 무서운데,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네, 좀 많이 무서운데 그게 네. 기절을 했고 저는 이제 꿈을 하나를 꿨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입만 뻥뻥뻥거리면서 약간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저는 이제 무서워서 그 어두운 곳을 막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어떤 벽에 저가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잠에서 깼는데 눈을 뜨니까 제가 목사실에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조금 사람 외에 다른 존재들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귀신이라는 네. 존재가 더 잘 보이셨구나. 그게 진짜 너무 악몽 같은 경험인데 네.
모순적으로 그 여름 수련회가 저한테는 좀 그때 기도회에 있었던 일이 은혜가 돼서 아직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뭔가 더 잘 보게 되어서 어떤 식으로 계속 보시면서 하셨을까요? 제가 사실 귀신이 구분이 안 갔어요. 처음에. 네. 시들모를 제가 많이 들으면서 네. 들었던 건데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귀신이 정말 위험한 귀신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전부 그런 귀신만 봐왔고 제가 계속 보진 않아요. 예. 계속 보진 않는데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보이는데 전부 다 이제 걸어다니는 귀신들. 사람의 형상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 외형이 좀 징그럽거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어떤 건지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네. 눈두덩이에 살이 없어요. 그냥 눈알만 있는 거죠. 근데 눈알이 막 굴러다녀요. 굴러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예를 들면 이제 신호등을 건너는데 저쪽에서 이제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눈두덩이가 없으니까 저는 너무 징그럽게 생겼는데 하고 눈으로 살짝 봤는데 그 존재가 걸어가다가 신호등 중간에 멈춰가지고 저랑 이제 눈이 마주치고 나서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런 존재들이 좀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스토리는 없는데 귀신을 그냥 떡하니 네, 맞아요. 본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나 보네요. 네, 갑자기 그냥 딱 보여요. 근데 네. 너무 이게 맥락이 없이 보이니까 오. 그냥 이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큰 해를 입은 적도 거의 없어요. 그럼 또 기억에 남는 귀신들이 있었나요? 이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다른 존재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수련회를 다녀오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아파트 정문에 맨 아이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오다가 그 아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저랑 눈이 딱 마주치니까 애기가 되게 해맑게 웃더라고요. 그래갖고 되게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애가 갑자기 웃음을 뚝 멈추더니 그냥 되게 뭔가 신나는 발걸음으로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저도 교회를 가야 되고 그러려고 나온 거니까 내 갈 길 가야겠다 하고 가고 있는데 그 애가 가는 방향이 진짜 이상하게도 계속 똑같은 거예요, 저랑. 그래서 약간 이상했는데 뭐 저 애도 우리 교회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교회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교회 입구에서 애가 딱 서더니 뒤돌아서 저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이제 우울한 표정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표정을 짓더니 그냥 그 자리에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안 들어가?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애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가 부모님이 아직 안 오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저는 들어갔죠. 그렇게 이제 예배가 시작을 하고 기도를 안 하던 제가 기도를 하려니까 자꾸 기도가 안 되고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에 눈이 떠지고 나서 주변에 그냥 둘러봤는데 우연히 창가 쪽으로 시선이 갔거든요. 근데 창문마다 사람들이 한 명씩 서갖고 예배하는 걸 구경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야? 하다가 순간 이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중고등부실은 예배실이 3층인데?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소름이 쫙 끼치면서 내가 잘못 봤겠지 하고 눈을 다시 감았어요. 그러고 이제 다른 사람들 기도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하고 기도 끝나고 나서 눈을 뜨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심을 하고 예배 끝나고 이제 다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애도 이제 부모님을 따라갔는지 없고 다시 별탈 없이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가 돼가지고 다시 교회에 가려고 똑같이 나왔어요. 예. 근데 그 애가 또 똑같은 자리에 서서 저를 보고 씩 웃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길을 먼저 출발을 했고 그 애가 저번 주랑 똑같이 교회 앞에 서가지고 안 들어가고 슬픈 표정을 또 짓길래 너 왜 또 안 들어가고 있어? 하면서 물어봤는데 뒤에서 교회 친구가 지나가면서 너 뭐하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얘가 안 들어가 울라 그래. 그러니까 친구가 애가 어딨어? 이러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막 뒤따라가면서 아니 애 보이잖아 하고 봤더니 저는 애기가 보이는 거예요. 계속 보였어요, 계속? 예, 계속 보였어요. 예. 그래서 그날 예배 끝날 때까지 친구랑 애가 있었네 없었네 하면서 막
실랑이를 하고 너 애한테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 되게 상처 주는 거다 하면서 막 옥신각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끝까지 안 믿었죠. 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집에 가려는데 역시 애는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엄마랑 같이 교회를 갔어요, 그날은. 예. 엄마랑 같이 가는데 애가 역시 있더라고요. 또 씻고 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기가 그날은 엄마랑 저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보고 똑같이 교회를 출발을 했는데 제가 엄마한테 엄마 쟤는 3주 전부터 맨날 나랑 같이 교회 출발해가지고 입구에서 안 들어가고 맨날 서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엄마가 애가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갑자기 저번 주에 그 친구랑 했던 얘기가 팍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약간 어라? 했던 거죠, 저는. 근데 그 뒤에도 그 애는 항상 저랑 교회를 같이 갔는데 그 아이를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예. 제 눈에만 보였고 그 애는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4년 동안 저랑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무조건 교회 안에는 못 들어가고. 네, 교회 안에는 항상 안 들어가고 입구에 서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교회를 가니까 없더라고요, 그 아이. 그러면 그 아이 귀신이라고 할게요. 네. 아이 귀신은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멘토님이랑 같이 교회를 들어가려다가 만 건데 네, 한마디를 안 했나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네. 진짜 몇 번이고 말을 걸었죠. 귀신인 네. 걸 알고도. 근데 대답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아이의 숨소리조차 듣지 못했어요. 이런 일들을 살면서 여러 번 겪으셨을 텐데 또 있을까요? 이거는 기억에 이제 남는 거. 예. 사실 제 인생에 좀 제 목숨에 해를 입을 만한 일의 경험인데 죽을 뻔했다고요? 네, 네. 제가 군인이었어요. 직업 군인이었는데 휴가를 나와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휴가 나오면 맨날 술만 먹잖아요. 술만 먹고 막 새벽까지 놀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횡단보도 말씀드렸던 그 귀신을 그날 처음 봤어요. 네. 길에 서 있는데 반대쪽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고 지나가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눈두덩이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약간 옳다쿠나 하는 표정을 짓더니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술을 먹고 하는 동안에 계속 옆에 서 있었어요. 계속 옆에 서 있다가 이제 집에 갈 때가 돼가지고 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없나 보다 하고서 그냥 저는 집에 갔죠. 그냥 조용히 집에 잘 들어갔고 별 탈이 없었는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그 귀신이 1층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쟤 또 왔네? 약간 이 생각을 하고 그냥 기분은 나빴는데 그냥 제 할 일을 하러 나갔죠. 그렇게 이제 할 일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귀신이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튼을 눌렀더니 엘리베이터 도착하고 문이 열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탔죠.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층까지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들어갔고 그날도 별일 없이 끝났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아침에 러닝을 좀 뛰려고 일어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집이 8층인데 1층까지 내려가는데 저희 집 엘리베이터가 옛날 엘리베이터는 이제 방범창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방범창에 내려가는 내내 바깥쪽에서 걔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놀래갖고 뒤를 돌아봤는데 걔가 온데간데 사라졌었어요. 그 친구가. 정말 너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일상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도 일상생활 별일 없이 끝내고 친구랑 술 먹고 한 새벽 2시쯤인가 집에 이제 돌아오는데 그날 이상한 남자 둘을 만났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걸면서 PC방을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엄마가 집에서 기다려서 안 된다.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랑 PC방 같이 가자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괜찮아요 했는데 제가 말투가 좀 친절한 편인가 봐요. 그분들이 갑자기 되게 친절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웃으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제 친구가 사실 키가 작아가지고 키 큰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키 그렇게 안 커요 했는데 저희보다 크시잖아요 하면서 씩 웃는데 입만 웃고 있는 거예요. 눈에 초점이 없고 입만 웃고 있고 저희보다 크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전기가 하세요. 저희한테 싸가지 없게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가는 거예요, 둘이. 예?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막 온몸이 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가슴 부여잡고 친구한테 전화를 걸면서 야, 나 방금 막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아파트로 왔는데 엘리베이터 1층에 저희 옆집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인사를 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했는데 아저씨가 그냥 쓱 보더니 대답을 안 하셔요. 네. 그래서 뭐 안 좋은 일 있으신가 보다 하고서 같이 이제 8층에 올라갔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뒤돌아봐서 저를 한번 쓱 보더니 쉬 웃으면서 엘리베이터 복도 창문으로 뛰어내리더라고요. 어? 저는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서 그 창문 밑으로 쳐다봤어요. 근데 계속 저한테 보였던 그 눈두덩이에 살 없는 귀신 있죠. 예. 걔가 스파이더맨처럼 벽에 붙어갖고 위로 올려다보면서 아까 그 남자들이 지었던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저를 잡아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로 넘어졌으니까 위로 올려다봤는데 옆집 아저씨가 숨을 씩씩거리면서 또 뭐하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저씨 방금 아저씨 막 어버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나 방금 집에서 나왔는데 담배 피려고 나왔는데 네가 복도 창문에 반쯤 몸이 걸쳐갖고 버둥버둥거리고 있었대요. 와, 예. 아저씨가 이제 그걸 보고 놀라서 끌어당기신 거죠. 이게 제가 그 이후로는 그 귀신을 본 적이 없는데 정말로 이제 이거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경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네. 이게 귀신에 홀리는 게 왜 홀리나 막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홀리고 싶어서 홀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귀신인지도 몰랐으니까 옛날에는. 예. 예. 네. 야, 이런 경우로 이렇게 해서 뭔가 사고를 당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나 보네. 그냥 뭔가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네. 관여는 안 하면서 네. 스스로 그렇게 하게끔 만들려는 그런 느낌으로.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황하는 저를 보고 약간 비웃듯이 웃고 무서워하는 저를 보면서 웃고요.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은 현 시점. 예전만큼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가끔 보고 있고 제가 좀 믿음이 강해질수록 더 자주 보여요. 이게. 아, 네.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믿음이 강해질수록 방해하려는 그런 뭔가 네, 맞아요. 악마들, 네. 뭐 귀신들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네. 참, 아무튼 지금 현재는 그래도 막 네. 옛날처럼 너무나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신 건가요? 네, 요즘은 그 정도까지 힘들었던 경험은 없는데 제가 지금 얘기가 너무 뒤죽박죽 정리가 안 돼가지고 괜찮아요. 어쨌든 여러 이제 귀신들을 봤고 그게 뭐 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짧은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가 많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멘토님께서 또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래도 이렇게 겪었던 이야기를 쭉 한번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너무 또 섬뜩하고 너무 기괴했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오늘 이야기 그래도 차분하게 잘 풀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멘토님이 그 삼촌분이랑 겪었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네요. 그리고 귀신도 일반 귀신보다는 좀 더 뭔가 해를 끼치는 그런 좀 안 좋은 귀신들도 많이 보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오늘 시들모 하시면서도 중간중간 떨려 하시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이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들려주실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멘토님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